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아파트 시장에 쏟아진 악재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서울 지역이 올라가야 수도권 지방까지 확대되는 모양새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가 어떻게 하면 오르냐? 간단합니다. 얼마나 주택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될까 부분이에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요, 투자 수요 유입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투자 수요 유입은 어떤 요인에 따라서 접근이 될까요? 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확연한 경제 성장률이 나와야 됩니다. 과거 대비 좋은 성장률이 나와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3% 전후로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올 때 한국은행에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2% 전후로 나와야 됩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높다고 올리는 거 아니고 확연한 경제 성장률만 있다고 저물가 상황에서 올리진 않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저금리 기조는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 종식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설픈 경제 위기가 자산 가격 상승을 부른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기본 조건 말고도요, 미국 금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올린다고 자동적으로 올리는 시스템은 아닌데, 미국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환율이 불안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 조건과 관계없이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 과도한 인플레이션들도 금리 변화의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 모두 다 이 기본 조건과 관련 변수 할 거 없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성장률입니다. OECD에서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3.3%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작년 12월에 2.8%였는데 0.5%포인트 올렸어요. 자, 한국은행 전망치 3.0%, 정부 전망치 3.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2배로 올라갔어요. 자, 실제 성장세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왜 줄어들었냐? 민간 소비 위축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는요, 그 위축된 민간 소비 2020년 대비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계절적 요인도 있고 백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건설 투자 부분에 뚜렷한 회복 신호가 나와요. 주택 부문 중심으로 건설업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벌써 착공 면적이 22.1%, 건설 수주가 10.6%로 전월에 이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게 이제 설비 투자 부분도 GDP 성장세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는데,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한국은 통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 자, 그런데 2017년과 2018년과 또 달라요.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때는 반도체 하나만 겨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구조였는데 지금 대부분의 수출 산업들이 호조를 맞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까지 성장세는 굉장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간밤에 어제 커다란 이벤트가 있다 말씀드렸죠. 미국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자, 예상보다 잘 흥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좀 안정된 수치가 나왔고요. 그동안에 이제 국채 수익률 올라갈 때마다 폭락했었던 나스닥도 3.69% 폭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국채 수익률은 다시 올랐어요. 2.037% 10년물의 금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분명히 아침에는 국채 금리 하락으로 출발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10년물이 1.982까지 수익률이 떨어졌었는데, 아이고야, 오후에는 2.036%까지 올라갔네. 오히려 전일 대비 더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분명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국고채 이제 한국은행에서 매입 계획을 밝혀서 장기채 금리 불안을 한국은행에서 좀 좌시하지 않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중국 쪽에서 변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금일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거든요. 이제 밤에 이제 미국 것도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대로 마이너스 0.2%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는 좀 나아요. 야, 중국에서 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가요? 얘네들 작년 이맘때 이제 돼지고기를 비롯한 신성식품 가격 폭등, 식품발 인플레를 겪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저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부 성의
국내에서 이제 봉쇄를 진행하다 보니까 소비가 좀 위축된 것도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분들이 야,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봐라. 야, 이거 장기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영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에 이제 식품 인플레에 대한 기저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중국은 하반기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국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3월 10일 2월 기준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생산자들이 느끼는 인플레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인민은행의 긴축 신호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긴축 사이클뿐만 아니라 중국의 긴축 부분도 한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자, 국채금리발 증시 불안은 아직 해소됐다 보기 어렵습니다. 코스피가 오후장에서 추가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밤에 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거든요. 이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증시 변동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참고로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3월 24일 날 2월치가 발표가 됩니다. 1월에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죠.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월에도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의 소비자 물가 불안은 아마 4월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까지 금리 인상 전제 조건들에 대한 오늘 발표된 소식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관련 변수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환율 움직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142원을 기록합니다. 이게 증시에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지금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약해지고 기관 투자자 중 연기금이 대거 매도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수 상승은 외국인들이 이끌어줘야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의 전략들은 뚜렷합니다. 하락하면 담고 상승하면 파는 전략인데 하락할 땐 담는데 상승을 이끌어줄 주체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환율 시장이 불안하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또한 이 환율 움직임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인플레 억제 요인 중 하나라고 하면 2020년 대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낮게 유지되면서 수입 물가 급등을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됐거든요. 전년 대비 통계로 비교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 마지노선까지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좀 조짐이 보이면은요, 한국은행에서 시장 금리 상승에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의문감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2월 은행권 가계부채 통계도 발표됐습니다. 2021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한국은행에서 금일 발표를 했는데, 자,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첫 1000조를 돌파했고요. 2월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6.7조 원이 증가했어요. 전 기간 대비. 자, 그런데 이 6.7조 원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폭을 차지했다는 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이 전세자금 대출, 이제 전세 대출을 줄이려면요, 기본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나서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거나 또는 금리가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월세 매물을 줄이고 전세 매물을 늘리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까지 가계 대출은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저금리로 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 자,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확실한 경제 회복 신호를 보고 기다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부작용 부분이 부각이 되고 인플레 우려까지 나타나게 되면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인상 텀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금리 변화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월 말부터 10년물뿐만 아니라 5년물도 같이 상승을 했고 3월 들어서부터 3년물도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자, 5년물에 올라가게 되면 국내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3년물에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에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는데, 2월 말 대비 3월 9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22bp, 24bp 회사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이제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추가로 나온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보면은요, 0.04%포인트 올라간 0.31%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은행 대출 연체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정책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연기시켜주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가격이 조정받을 때 연체율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이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에 나온 지표 모두 빠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지표들도 금리 인상을 느리게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보여지고 있어요. 뭐 특별한 블랙스완이 나오기 이전에. 자,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은 우리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고 좀 더 간격이 좁아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589건으로 지금 3월 10일인데 1월 달에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택가격 심리지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강북권, 강남권 모두 다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강북권이 더 매수 우위 지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강남권도 3월 1일 기준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산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